선거법에 따라 이번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마지막 여론조사일은 3월 2일이었습니다. 이 날짜가 조사기간에 포함된 여론조사 17개를 전수 분석한 결과 15개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안 또는 밖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더 높은 지지율을 얻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온 조사는 단 한 개였는데 조사업체는 윈지코리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업체의 박시영 대표는 평소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이 밖에 한국갤럽이 이번 대선과 관련한 예측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선 누구의 승리를 예측했을까요? 관련 소식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긴장되시죠? 차이가 다소 크게 벌어진 여론조사를 접하실 때면 마음이 놓였다가도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를 접하시면 다시 긴장되고 초조하실 텐데요. 저 또한 많이 긴장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일 텐데 그만큼 실제 투표장에 가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표하면 이긴다 이 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정권 교체에 대한 청신호는 이미 켜진 상태입니다. 선거법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마지막 여론조사일은 3월 2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날짜가 조사 기간에 포함된 여론조사 17개를 전수 분석해 보니 15개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안 또는 오차범위 밖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더 높은 지지율을 얻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 개는 윤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같았고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온 조사는 단 한 개에 불과했는데요. 그 여론조사 업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온 여론조사 업체는 윈지코리아였는데 이 업체 박시영 대표가 평소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해온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논란은 잠시 뒤 보도해드리기로 하고 방금 전 조선일보가 여론조사 공표 가능 기간 최종일인 3월 2일을 포함한 17개 여론조사를 전수 검색한 결과를 먼저 전해드립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15개 여론조사는 다자구도에서 윤 후보 지지율이 이 후보보다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엠브레인 퍼블릭 등 여론조사 전문회사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MBS 조사에서만 윤 후보와 이 후보가 동률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아주경제가 의뢰해 윈지코리아가 지난 1일부터 2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일 공표한 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 지지율은 45.4%, 윤 후보 지지율은 45.2%로 나타났습니다. 즉 17개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바뀌건 오차범위 아니건 윤석열 후보가 이기고 있다는 건데 유독 MBS 여론조사는 동률, 윈지코리아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0.2%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0.2%라면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이걸 앞섰다고 표현하긴 다소 무리가 있지만 윈지코리아 대표가 평소 이재명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 업체의 박시영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여론조사 행정관을 지낸 인사입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7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말로 젊은 층 남성들을 향해 이제 노여움을 내려놓고 사태를 냉철하게 판단했으면 하네. 윤석열 후보가 대안이라 말할 수 있겠나라며 이재명 후보 지지 호소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이 각종 온라인에 퍼지면서 어디다 대고 훈계질이냐, 꼰대질 등의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박 대표는 이 글을 내렸습니다. 또 지난해 2월에 박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적었고요. 작년 7월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이 양반 너무 빨리 무너지면 재미없다라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 대표는 지난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 토론회에서 참관인들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사전투표에서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55대 45로 이겼다는 취지로 발언해
국민의힘에 고발되기도 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독 윈지코리아만 결을 달리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무성한 것인데요. 자, 물론 여론조사를 조작하지만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겠지만 여론조사 회사 대표가 편향된 발언을 남발함으로써 자사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선 비판할 여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소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언급해드린 적이 있지만 한국갤럽에서 실시해온 대선 전 여론조사와 실제 득표 결과를 비교해보면 1997년 15대 대선부터 2017년 19대 대선까지 모두 마지막 여론조사의 1위 후보가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된 1994년 이후부터 따져봤더니 이렇다는 건데요. 다만 19대 대선에선 이례적으로 2위, 3위가 달라졌지만 나머지 선거에서는 주요 후보자들의 순위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자, 이걸 감안하시고 다음에 전해드릴 뉴스를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한국갤럽이 오늘 이번 대선에서 야권 단일화 없이 주요 대선 후보 4명이 대결했을 경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앞섰을 것이란 예측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야권 단일화 성사 직전인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조사한 대선 후보 사자 대결 지지율은 윤 후보 39%, 이 후보 38%로 차이가 1%포인트였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2%,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3%였고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은 부동층은 6%였습니다. 한국갤럽은 이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예상 투표율과 부동층의 투표 확률을 추정하고 이들이 찍을 후보를 예측해서 각 후보의 예상 득표율을 산출했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 후보 득표율이 43.4%로 이재명 후보 40.8%보다 2.6%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후보는 10.9, 심 후보는 3.4%의 득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여기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10.9%가 어떻게 작용할지 이건 미지수입니다. 다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는 비율보다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는 비율이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한국갤럽이 윤석열 후보의 승리를 예측한 것에는 큰 변화가 없을 듯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 허진재 한국갤럽 이사는 대선 득표율 예측치는 야권 단일화 이전에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라며 선거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10%가량으로 추정됐던 안 후보 지지표가 어떻게 분산될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갤럽이 2017년 대선과 2012년 대선에서도 투표일 직전에 발표한 각 후보의 예상 득표율과 순위가 개표 결과와 비슷했다는 점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듯한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단순한 말이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투표하면 이긴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이 투표장에 가시기만 한다면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다, 이 말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